지난 25일에 여당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갔죠. 네. 이번이 처음 방문이었습니까?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죠. 예. 이 촛불 정부가 들어선 지 꽤 됐는데 이제 갔네요. 가서 뭐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? 그러니까 이제 간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도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재계와 이제 대화를 하겠다. 이제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. 그날 예. 간담회 제목이요. 귀를 열다 주요 기업인 간담회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그 재계의 그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긴 한데 예. 그런데 이 이제 회동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있는 거죠. 네.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지난 정부에서 인사청문, 그러니까 청문회 또 진행되고 할 때 그 대기업 그 회장들이 꽤 이제 거기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고 많이 그러지 나왔죠. 않았습니까? 예. 이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나와서 그때 지금 현재 여당 의원 일부가 그러니까 정경련 해체 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정경련 탈퇴하게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도 물었고 그래서 실제로 4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경련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퇴를 했고 또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정경련을 사실상 해체하는 관련 법안까지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. 예. 자, 그리고 각종 이제 대통령 주재하는 뭐 경제인과의 회동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또 이 정경련은 그야말로 패싱을 해버렸단 말입니다. 자, 그런데 갑자기 뭐 여당 의원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 되고 이렇게 간다고 하니 또 게다가 또 간 분들 중에 또 굉장히 그 좀 주목을 끌만한 인물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예. 누가 있었죠?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, 예. 민병두 정무위원장, 최운열 제3정책조정위원장, 그러니까 정책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예. 하는 분들이죠. 그 다음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까지 갔단 말이에요. 예. 자,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 정경련 패싱 끝났나 보다. 야, 정경련이 이제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거죠. 예. 그런데 그런 논란에다가 더 기름을 부은 것이 지금 정부는 뭐 노조 편이 아니다. 해석상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워딩이 나왔었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 들어서도 규제 개혁, 노동 개혁 이런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. 예.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최근 들어서는 그야말로 혁신 성장의 방점을 찍는 그런 일련의 행보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그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노동 개혁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현 정부가 대기업 노조나 민주노총 편에서 일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. 아니다.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. 예. 자, 이제 그러니까 재계 쪽에서는 약간 좀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재계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보면 이제 그 노동 시간 관련한 부분도 있고 또 최저임금제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재계 쪽에서는 그동안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? 예. 또 ILO 이제 그 협약 비준 관련해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마치 이제 그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재계 쪽에서는 이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이제 한 거죠. 그 반면에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갑자기 이거 그 기업 쪽으로 좀 선회하는 거 아닌가? 그런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. 예. 그래서 이게 꽤 논란이 이제 됐던 겁니다. 경제 개선은 나름 부풀어 올랐었는데 기대에 산통이 다 깨졌겠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그 경실련 같은 데서 문제 제기하고 당연히 노동계 쪽에서 또 반발하고 이런 기류가 읽히니까 그 이원우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 다음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. 예, 바로 사과를 하면서 예. 산통이 다 깨졌죠. 사과를 이제 하는 바람에, 그러니까 좀 노동계 쪽에서는 그래 약간 안심을 좀 했는지 모르겠으나 재계 입장에서는 마치 이거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예. 이런 박탈감을 다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역시 정경련을 끝까지 패싱하려나 보다 이렇게 지금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이 메시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주는 바람에. 그러니까 사실은 재계 쪽에도 불신을 초래했지만 노동계 쪽에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. 예. 자, 그래서 이게 더욱더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네.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전경련 쪽으로 방문을 한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. 그리고 전경련에서 했던 얘기를 바로 뒤집는 것. 이것도 역시 총선을 의식한 것이다.
이런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네, 결국 이제 표 관리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실제로 좀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.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석을 또 하고 있고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 행보가 나왔냐? 그 행보 직전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막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쪽에서 민부론을 턱 내놨잖아요. 예. 그러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뭐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런데 민부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건 뭐 신자유주의에 굉장히 가까운 그야말로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. 예. 자, 그렇게 되니까 아차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재계 쪽 표, 뭐 중소기업 쪽 표까지 포함해서 이쪽 표를 우리가 이게 선점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이런 그 회동을 좀 약간 급조했던 거 아닌가. 자,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만 격이 이제 돼버린 거죠. 그래서 뭐 그날 갔다가 기업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와서 표를 좀 얻었나 했더니 그 다음 노동계가 반발하니까 또 취소하는 발언하고 사과를 하고 하면서 이쪽 표는 또 잃고 노동계 쪽을 그렇다고 해서 표를 확실하게 또 표심을 잡은 거냐? 그것도 아니고 예.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입장에서도 저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? 노동계에 계신 분들도. 자, 그럼 노동계 표심도 확실하게 좀 못 잡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좀 처리가 돼버린 상황이 아닌가. 예. 예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참 여러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표심을 그렇게 모를 수 있다니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네. 나는 뭐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근데 뭐 전경련 이름을 바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? 그게 이제 후일담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얘기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비공개 이제 회동이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여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했답니다. 네. 그러니까 정경련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. 그러니까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. 여당 내에서. 그러니까 정경련을 해체시키기보다는 그냥 존속은 시키되, 그러니까 뭐 성격은 좀 바꾸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뭐 연구 기능 위주로 뭐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라고 이제 계속 메시지를 주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내용을 바꾸고 결국 이제 이름도 바꾸면 우리가 파트너로 인정해 주겠다. 이런 의미로 좀 읽힙니다. 그런데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좀 곱씹어 보면 예. 결국 이 선거용이 아닌가 네.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저도 일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민부론 그 심도 있게 좀 짚어주셔서 그 이후에 계속 민부론이 회자가 되더군요. 다른 정치 토크하는 데서도 이번에도 오늘 짚어주신 부분, 특히 이제 정경련을 찾아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검찰의 반응 이 부분도 또 큰 반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.